자, 그러면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는 말 그대로 소리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인데, 세기, 높이, 맵시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기는 소리의 크기를 말해요. 그리고 높이는 소리의 높이를 말합니다. 이것을 파동의 용어로 설명하면 소리의 세기는 진폭, 높이는 진동수를 말하는데, 진폭이 크면 파동이 세고요. 진동수가 크면 소리가 높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소리의 세기부터 한번 더 살펴볼게요. 소리의 세기는 그 파동이 얼마나 큰 압력을 갖고 있느냐를 계산하게 되고, 음압이라는 표현이 돼요. 단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10데시벨이 증가하면 10배로 음압이 커지고, 20데시벨이 증가하면 음압이 100배로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인간의 귀는 주파수나 데시벨에 따라서 음압을 정확하고 순차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음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폰이나 소니라는 척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여기 보면 진폭이 클수록 강한 소리가 되는 거고, 진폭이 작을수록 약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영상을 한번, 소리의 세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의 크기가 달라질 때 공기의 파동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요? 소리가 커질수록 파동이 점점 더 크게 일어나면서 마치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죠? 이렇게 높아진 스티로폼 기둥처럼 마루나 볼의 한쪽 높이를 진폭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기둥의 높이가 바로 진폭인 겁니다. 소리가 커지면 진폭이 커지고, 소리가 작아지면 진폭도 작아집니다. 이렇게 소리의 크기는 진폭의 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진폭이라고 하는데요. 진동시키는 구슬의 힘만큼 진동받는 쪽에도 진폭이 생깁니다. 이때 진동시키는 구슬의 힘을 세게 줘서 진동시키면 진폭이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 진동시키는 힘이 작아지면 진폭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는 작게 진동한 소리고, 큰 소리는 크게 진동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힘이 클수록 매질을 더 많이 진동시켜 소리가 커지고, 작게 진동시킨 소리는 소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소리의 크기는 진동시키는 힘과 파동의 진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수치로 만든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소리가 높아지는데요. 소리의 크기를 재는 단위는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는 71데시벨 크기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수많은 소리들, 이 소리들의 크기를 측정해 볼까요? 휴대폰의 벨소리는 79데시벨까지 올라가네요. 그런데 이 알람시계의 알람 소리는 80데시벨입니다. 부드럽지만 휴대폰 벨소리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소리인데도 전화벨의 소리는 82데시벨이나 됩니다. 큰 전화벨 소리나 거리의 소리처럼 시끄러워서 불쾌감을 주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사무실. 사무실은 45데시벨인데 사람들이 소리를 내자 57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이어폰으로 많이 듣는 소리의 크기는 100dB 정도라고 하는데요. 큰 소리를 고막 가까이에서 듣기 때문에 소리세포가 순간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려 점점 더 크게 듣게 된다고 하는군요. 또 오토바이가 운전할 때 내는 소음의 크기는 120에서 140dB까지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경적음처럼 114dB의 소리를 들으면 귀에 통증을 느끼고 반 이상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영상 잘 봤지요? 우리가 소리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로 사용을 하고 또 진폭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는 달라진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소리의 높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 또는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진동수, 즉 진동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가 되고요.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됩니다. 소리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해요. 그런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영역은 16Hz라고 있는데 16Hz에서 20,000Hz까지예요. 특히 진동수가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는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진동수가 많을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요. 실로폰을 쳐보면 짧은 금속판이 긴 금속판보다 더 높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금속판이 짧고 가벼울수록 빠르게 진동하기 때문에 기타줄 역시 가벼울수록 또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발명품 만들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많은 거고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적은 걸 낮은 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소리에 관련된 소리의 높이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땡과 백만 씨의 땡. 소리의 높낮이가 다를까요? 소리가 높고 낮은 건 진동수의 차이 때문이에요. 진동수는 어떤 진동이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하는지 횟수를 말하는데요.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이 나오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음이 나죠. 이런 진동수 차이 때문에 백만 씨와 내 음높이가 달라요. 땡제씨, 땡큐. 동물들이 내는 소리의 원리도 같아요. 모기 소리가 엥 하고 높은 음으로 들리는 건 모기의 날개가 1초에 약 500번 진동하기 때문이고요. 파리가 붕 하고 낮은 소리를 내는 건 절반 정도인 약 230번 진동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Why? 나비의 날갯짓 소리는 안 들리는 건가요? 똑똑한 질문이군요. 나비는 1초에 약 10번 정도 진동하는데요. 사람의 귀는 약 20번 이상 진동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듣지 못할 뿐 분명 진동하며 소리를 내고 있죠. 또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엔 초음파도 있어요. 와, 아기다. 이게 바로 초음파로 얻은 영상이에요. 초음파는 1초에 2만 번 이상 진동하는 소리인데요. 이 초음파가 아기 몸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현상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은 거예요. 와, 소리로 찍은 사진이네요. 오호, 맞아요. 이 초음파를 이용해 박쥐는 어둠 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돌고래는 장애물을 피하고 먹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리의 요소인 소리의 음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색은 음의 색깔이에요.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를 구분해주는 요소로 우리가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이 두 소리의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음색은 파동의 관점에서 무엇일까? 우리가 듣는 소리는 하나의 진동수의 파동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동수가 다른 여러 파동이 겹쳐서 된 거예요. 즉 여러 높이의 소리를 동시에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 높이의 소리가 어떤 비율로 섞였느냐가 바로 음색입니다. 자, 터닝 포크, 플룻, 보이스,
바이올린 이렇게 얘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르죠. 파동이.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목소리인지 선생님의 목소리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대호구나. 나 대호야. 근데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대호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잘 알 수 있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여러 가지 악기가 내는 도움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무슨 악기인지 맞춰볼까요? 네, 정답은 피아노였습니다. 네, 정답은 실로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높이의 음을 연주했을 때 악기마다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은 파동의 어떤 요소와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 악기에서 내는 소리와 각 파동의 모습을 보도록 할까요? 네 가지 악기에서 나는 파동의 모습을 볼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먼저 진폭과 진동수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각 악기에서 내는 음의 높낮이와 크기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악기에서 내는 파동의 모습, 즉 파형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파형이 달라 서로 구분되는 특징을 소리의 맵시 또는 음색이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대호구나. 나 대호야. 근데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대호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잘 알 수 있지. 이처럼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 또한 사람마다 내는 목소리의 파형이 달라서 음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내는 목소리의 파형을 분석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내는 목소리의 파형은 어떻게 다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소리의 음색과 파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잘 들었죠? 소리의 음색에 대해서 여러분들 방금까지 선생님하고 해보았는데요. 즉, 소리의 세 가지 요소에는 소리의 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의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리의 음색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리의 원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제 발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